대양. 오늘은 이제 언니 가게에 놀러 왔는데 언니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많아요. 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도에 합격을 했고 저는 이제 특별한 거는 조금 짧은 시간에 동차 합격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서 5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10월 말에 1차와 2차를 같이 합격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을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 같이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저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말로만 듣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주변에 들어보면 보통 1년 이상 공부하시고 시험 뭐 그래도 한 번에 안 붙으시고 1년 이상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도 채 안 돼서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가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있는지, 그냥 1차, 2차는 두 번을 쳐야 되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1차 때는 뭐를 치고 2차 때는 뭐를 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네. 1차는 이제 학개론과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요 두 과목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정도는 합격을 해도 되는데 평균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 조금 더 높고 한 과목이 좀 더 낮아도 평균이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과락은 없어요? 과락은 이제 60점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한 과목에 평균. 60점. 아니 한 과목은 아니에요. 평균. 평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이고. 그럼 1차는 두 과목이고. 네, 1차는 두 과목이고 2차는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네 과목이 있어요. 네 과목이나 있고. 그리고 좀 2차는 암기가 좀 더 많아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저는 6과목을 이제 합격을 동차에 한 거죠. 그리고 1차를 1년 하시고 2차를 1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면 그 해 시험을 떨어지면 그 다음 해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 시험?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10월 말에 한 번. 10월 말에 한 번이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이 있잖아요. 그 민법 공부가 다 용어가 전문 용어들이 많을 텐데 공인중개사에 그냥 학개론에도 전문 용어가 많을 텐데 민법도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그렇게 빨리 붙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있나요? 저도 민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뭐 지식이 없던 상태여가지고 법 베이스가 좀 있는 전공이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경영학 베이스가 가지고 부동산 학개론은 저한테는 조금 더 쉬웠고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고 뭐 계산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학개론이 좀 쉬웠고 민법은 저는 진짜 좀 외겨였어요. 법적인 용어들이 좀 처음에 너무 낯설었고 좀 어린 나이에는 조금 더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강의를 기본적으로 기초 강의를 거의 다 들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하루에는 강의를 최소 10개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듣기로 해서 10개를 들었고 이거는 이제 저의 꿀팁이었는데 여름쯤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요약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되게 얇게 책을 만들어서 기출 베이스로 요약본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책을 조금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 들은 게 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완성을 시켜서 그거를 레이어를 쌓듯이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그런 식으로 꽈락이 나지 않도록 학개론에서 점수를 확 올리고 민법은 꽈락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전략 가져갔는데 조금 먹혔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고 요즘에는 학개론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문각으로 들었었거든요. 방문각 올패스로 들었어가지고 학개론은 김백준 교수님 거 들었고 민법은 김덕수 교수님 거 들었는데 지금도 사이트에 가니까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매년 강의를 엄청 오랫동안 하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아마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그래서 그때 제가 여름쯤에는 요약본 강의 그거를 듣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요약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약 강의 듣기 전에는 저는 이제 한 5월, 6월에는 기초 강의를 그냥 하루에 무조건 10개를 듣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10개씩이나 하루에 10개씩이나 듣고 달달달 외우고 해야 빨리 붙는다는 노하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 자신을 잘 아는 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지칠 것 같아서 빨리 그러니까 조금 빨리 괴롭고 빨리 합격하자. 그러니까 집중을 꽉 하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자. 어차피 결혼 시간 응. 빨리 네. 붙어버리자. 지금 저는 짧게 힘들고. 2년이나 이렇게 1년 이상 공부하는 거는 비추. 지양하자주의입니다. 왜냐면 시험을 위한 공부지 이게 시험이 반드시 실무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 나오면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합격이 목표시면 빨리 합격하는 걸 추천드리고 더러 이제 그냥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냥 요 부동산 정도는 뭐 알아. 교양으로 네. 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난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냥 하나 알파로 있으면 좋아서 그냥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빨리 생업이랑 연결시키고 싶었던 창업을 하고 싶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5개월의 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주관식 시험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주관식은 없습니다. 일단 올 객관식이라서 사지선다형, 네. 뭐 오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죠. 무조건 객관식이랍니다. 너무 희소식이네요. 진짜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찍어도 됩니다. 보면 5개 중에 하나라도 찍으면 20%의 확률이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일단 평균 60점.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네. 문항. 네. 그거- 기출 달달 외우시고. 기출 문제집도 보는 게 좋아요? 네 무조건. 기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가 진짜 있나요? 네 무조건 나오죠. 문제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말이 시험이면 거의 8월 말 그때부터는 기출을 무조건 풀고 다시 매기고 풀고 매기고 해서 오답노트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추천.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는 요약본 그 과목이 6개니까 6개 요약본으로 책을 하나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주 정리한- 틀리는 거, 자주 정리한. 틀리는 거, 꼭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약간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 도전해볼직할 것 같아요. 이제 객관식이고 6과목인데 이제 어려운 법에 대한 용어 이런 거는 달달달 외라. 나는 외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해도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도전해볼직한 것 같아요. 이제 도전하십시오. 막연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만약에 도전을 하고 음. 붙어서도 또 문제가 딱 직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창업을 하지? 네, 그것도 합격을 되게- 하고 난 네, 뒤에? 합격을 하고 바로 착업을 해도 되나? 뭘 배워야 되나? 어디 가서 원래 하시는 사무실에 취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배워야 하나? 바로 창업이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무실에서 배우고 창업하는 게 좋죠. 그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게 실무가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도 있고 법적인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머니 소장님들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엄청 해박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것도 많이 하시고 세법적인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내공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법률 지식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저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무실에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실무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직종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얘기를 듣기 전에도 혼자 그거를 다 처음부터 직면하시면 해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이제 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하는 실무를 다 경험을 해보시고 진짜 사계절은 다 겪어보시고 여러 뭐 아파트도 뭐 공장도 이제 다 하고 계시니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상가 근데 이런 거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전 바로 오픈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그냥 부딪혔다. 저는 합격을 하고 제가 서울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저는 울산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창업을 했는데 내려오기까지 저한테 한 5개월? 4, 5개월 정도
그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음. 집도 정리해야 되고 서울 생활도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 집주인분이 저를 홍대에 제가 그때 홍대 살 때였거든요. 홍대 그 부동산에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무직으로 무급 아, 그냥 이제 뭐 제 할 일은 없죠. 그냥 거기 앉아서 있는 거예요. 네, 책상에 하나 빈 책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소장님이 이제랑 같이 임장 다니고 뭐 안내 다니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되는 것 좀 뭐 같이 뭐 청소할 거 청소해드리고 뭐 설명해주시면 듣고 이런 기간은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는 있었네요. 그래서 뭐 어깨 넘어서 막 설명도 듣고 했는데 사실 그냥 거의 맨땅에 헤딩하고 창업했다고 볼 수 있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뷰티업을 하고 있지만 창업이라는 게 베이스가 없이 하면 사실 컴플레인도 많고 힘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노하우를 1년 안에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걸 차츰차츰 배워서 쌓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진짜 실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밑에서 배우고 창업했나요? 저요? 저는 뷰티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피부 쪽에서 했는데 이게 저도 차츰 쌓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오. 이제 만약 나 당장 오픈해야지 하고 오픈한 케이스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대단하신 거죠. 바로 아닙니다. 오픈하면 저는 지금 돌아간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소속 공인중개사로도 일해보고 뭐 분양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건 사실 저는 지금도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냥 어머니랑 함께 창업을 했었고 어머니가 그래도 부동산 베이스가 좀 있으셨던 분이라서 좀 어머니와 함께 서로를 믿고 창업을 바로 한 케이스고 하자마자 분양권을 했어요. 네, 하자마자 분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또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물어가면서 실무를 해가면서 배웠던 케이스입니다. 따놓고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실무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셔서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초반에는 너무 힘든 데도 많았죠. 일도 너무 많았고 초반에는 입주장이어가지고 따자마자 입주장이었어가지고 너무 일이 많았고 주말에도 일요일도 거의 다 올 출근이었고 초반에는 뭐 이렇게 일이 많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여기 금을 던져라 예수님이 여기 금을 던져라 할 때 그 던진 그 느낌으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어느 정도 베테랑이었으면 그거를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했을 텐데 와 근데 또 그런 게 초신자의 행운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때는 몰랐는데도 막 더 광고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엄청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뭘 몰라서 더 열심히 막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설명을 잘하려고 PPT로도 만들고 BP 자료를 엑셀표로도 만들고 그 옛날에 그 회사에서 했던 양식으로 막 하니까 손님들이 막 엑셀로 만들어주니까 좋아. 물론 지금은 많은 부동산에서 엑셀로 만드시겠지만 엑셀로 만들고 PPT로 브리핑하고 이러니까 더 좋아하시고 또 새로 하시고 타이밍이 부동산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입주 시기가 있고 입주 아닌 시기가 있어서 타이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 나는 이 자격증을 따고 싶다.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좀 비전으로 봤을 때 추천은 하시나요? 추천 부동산. 뭐 앞으로 정말 좋다. 나는 적극 추천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신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격증 딸만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시는 건지. 근데 부동산은 지금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비전이 밝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AI가 대체하고 뭐 부동산도 어플로 막 본인들이 당근마켓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직거래 하시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플랫폼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AI라고 해서 뭐 AI가 분석해주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위협받고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가 조금 꺼려지는 게 사기당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믿을 만한 중개사님을 끼고 법적으로 뭐 보험으로 이제 보호받는 데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끼거든요. 왜냐면
뭐 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세입자한테 다이렉트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아, 가격 부분 같은 것도 조율을 해줄 누군가를 음. 끼고 하거든요. 아. 그럼 그분한테 전 수수료를 다 주고 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이게 사실은 믿을 만한 분이 주인- 중간에 있는 게 좀 아, 편하죠.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 불안한 것도 있지만 주인한테 직접 네. 이렇게 후려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여도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제시하기 힘들죠. 중간에서 조율을 해달라고. 아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편하죠. 부동산 협상의 과정이 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직거래로 이렇게 뭐 했을 때 뭐 말이 잘 통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다 돈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라 보니까 이게 돌아서면 바로 의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합리적인 제3자가 껴주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일수록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네, 중재자 그렇죠. 역할로서도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께 저는 추천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 부동산 중개사? 네. 중개사 근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흰머리가 되게 많이 생기고 보람 있는 일도 있는데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공인중개사들끼리는 수시로 스터디를 많이 해요. 법령도 계속 바뀌고 세법도 많이 바뀌고 요즘엔 또 막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또 임대차도 많이 보고도 많이 바뀌고 해서 스터디 모임이 되게 많고 그런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투자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처럼 이 자격증 좀 아예 모르셨던 분들, 관심만 있었던 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학시험으로 시작했는데 좀 공인중개사 전반적인 걸로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간에 합격을 하는 걸 100% 추천드리고요. 1차를 위주로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1차를 무조건 메인으로 먼저 보시되 2차는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공법은 진짜 암기가 많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좀 뭐 쏘쏘, 공시법도 좀 쏘쏘, 세법은 오히려 가닥만 잡으면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세법도 요즘엔 좀 많이 복잡해져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세법은 아마 조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룰이. 그래서 암기 많이 해야 되는 공법 이런 것들 조금 잘 살피시고 계속 바뀌는 법은 없나요? 다 바뀌어요. 오. 공법도 계속 바뀌고 공인중개사법도 아마 계속 바뀔 거고 아 그래서 단기간 안에 네, 빨리 붙어야 되네요. 네 왜냐면 이번 연도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년에는 법이 또 달라져서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공부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5월이니까 지금은 아마 기초 강의 아니면 심화 강의를 들으시려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름엔 더우니까 여름에는 좀 공부하기 편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8월 말부터는 이제 멘탈이 살짝 나가요. 왜냐면 좀 불안하거든요. 9월달 되면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문제를 풀면 계속 틀리실 거예요. 아마 많이 틀리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집의 난이도가 틀리게끔 되는 문제랑 섞어서 내기 때문에 많이 틀리셔도 멘탈이 나가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10월에는 이제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과목이 개수가 많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과목별로 조금 많이 훑으셔가지고 반복을 해서 그냥 암기 이제 완전 암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시고 저는 동자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1, 2차를 같이 준비해서 가야 됐었거든요 시험장에. 근데 시험장에 저는 무조건 방석과 담요를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 서울에서 시험 봤기 때문에 10월 말이어도 추웠어요. 근데 10월이 약간 난로 히터 틀기 살짝 애매하잖아요. 근데 히터를 안 켜주셔. 그때는 안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실에서 시험 보면 왜 교실이 살짝 차갑죠? 네, 찹찹한 차가워요.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교실 의자 이게 옛날 나무 의자라서 아.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테이블이 차갑고 벽도 차갑고 춥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시험이든지 조금 빨리 가서 저에게 맞는 책상과 의자를 제 키와 어떤 이 높이를 맞는 책상과 의자를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앉으려고 노력하거나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죠. 중요한 팁이고 그래서 무조건 푹신한 방석과 담요 그리고 1차를 끝나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도시락을 싸가야 돼요. 도시락을 싸갔던 것 같아요. 저도 도시락 꼭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게 든든한 걸로 싸가시고 그렇다고 많이 먹어서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당 떨어지지 않게 초콜릿을 무조건 챙겨요. 저는 빨리 가서 그때 1차를 민법과 학개론을 계속 요약본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1차 끝나면 1차 건 다 집어넣고 2차 거 꺼내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헷갈리는 거.
그래서 그 날씨와 그 공기가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엄청 바리바리 싸웠거든요. 그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들, 방석, 담요, 막 책, 무거운데 책, 도시락 약간 그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대입 시험 치러 가는 그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찹찹한 공기 가운데 끝나고 나서 합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 찜찜하고 보통 불안한 마음. 느낌에 오시지 않나요? 합격은 한 것 같기도 한데 많이 틀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찹찹한 마음. 음. 그 이제 끝나면 바로 아마 채점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는 걸 듣고 안심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 이제 그게 2016년이니까 좀 많이 옛날이잖아요. 8년 전인가 이제? 벌써 8년이 됐네. 네, 근데도 그때가 기억이 다 나네요. 그 시험장에서의 그 공기.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면 엄청 좋으실 건데 지금 수험생이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죠. 그 9월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9월달, 10월달 그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더운 기운이 있는 그 9월. 그때 독서실에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막 틀리면 멘탈이 나가보면서 내가 이 시험을 떨어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시험이 떨어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제 스스로한테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불안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되게 장문에 응원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그 친구도 임용을 아마 준비했었던 친구였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불안한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때 그게 되게 받고 나는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9월쯤에는 나를 무조건 응원해주는 사람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힘을 한번 얻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바짝 괴롭고 동차격을 했던 것 같아요. 5월 날씨가 좋은데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고 나면 아마 합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스스로한테 아마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추천드려요. 빠이. 바이.